1999년 3월 유고슬라비아의 코스보 자치구에서 유고 연방군에 대한 나토군의 공중폭격이 시작되었다. 출격한 나토군의 전투폭격기에 폭격 포인트 변경 지령이 내려졌다. 파일럿은 컴퓨터의 지시대로 미사일 공격을 실시. 작전 종료 후 기지에 귀환했더니 폭격 포인트의 변경은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명되어 파일럿은 분리되었다. 며칠 후 공중폭격을 받은 건물에서 유고 연방군의 고위 장교가 시체로 발견되었다. 컴퓨터는 어떻게 그가 있는 곳을 알아내어 파일럿에게 공중폭격을 지시한 것일까? 1992년 로스앤젤레스행 725편. 이륙 중인 이 여객기가 폭탄에 빠졌다. 좌석의 한쪽을 메우고 있던 수십 명의 승객들이 비행 중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넓지 않은 기내를 필사적으로 찾던 객실 승무원들은 사라진 승객들의 좌석에 메모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스스로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아 도중에 내려드렸습니다. 어느 과학자는 말한다. 지구가 생긴 것은 불과 1에서 2주일 전이라고. 더욱더 과학자는 말했다. 인간이 생긴 것은 2에서 3일 전이라고. 그 이전의 기억은 기억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들은 방대한 실험의 하나에 지나지 않다고. 1900년대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기묘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나 살인은 전혀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사건은 살인귀를 무서워한 사람들의 공포로 인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명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된 최초의 살인사건의 범인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대로였다. 특정 음악들을 역재생하면 역재생한 경우가 말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특별한 역재생 기기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연히 일반 컴퓨터에서 역재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아주 희박함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는 자신에게 달린 것. 음악 역재생 중 귀신이나 그 밖의 구조 요청 등을 듣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인물을 찬양하는 역재생 내용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해킹당한 적이 있었다. 중학생이 MS사의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중학생이 MS사에 들어가기 위해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그 중학생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MS사에서 스카우트를 갔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관한 이야기다. 이따금씩 인터넷에 접속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MS사에서 정보를 캐내가기 위한 조작 중 생긴 흠이라고 한다. 새로 고침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있어 그 짧은 시간에 정보를 캐기는 힘들 터.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한 학생이 무조건 보는 모든 것을 실제라고 믿는 병에 걸렸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잔인한 비디오와 야한 비디오를 번갈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다 나았다고 자기 선언을 하자 병원에서는 그 말을 믿고 내보내주었다. 그 학생은 풀려나자마자 칼을 하나 사들고 동영상에서 본 그대로를 똑같이 따라했다. 미국의 한 시골에서 기이한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생김새는 평범한 개와 같았지만 목 부분에 사람의 머리와 같이 생긴 것이 꿈틀대고 있었다. 워낙에 충격적인 사건이라 주민들도 보안관도 잡기를 꺼리고 방치하던 중 한 여행자가 그 개를 잡아보겠다고 나섰다. 주민들은 말렸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개를 쫓아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약 5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다고 한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남자의 옷은 이리저리 찢겨 있었고 그의 몸에는 온통 이상한 포자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워낙에 처참한 모습이었던지라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고 한다. 시간도 흘러 밤도 되어가고 몸도 많이 아팠는지 여행자는 한 주민에게 부탁하여 하룻밤을 묵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여행자가 묵었던 집에 방화복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여행자를 데려가 버렸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 집의 주인에게 전말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몸을 덜덜 떨면서 모든 질문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들이닥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여행자를 데리고 간 건지는 짐작할 것 같다고 말이다. 집주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끌고 갔던 여행자의 몸에는 그 개처럼 아기의 머리와 같이 생긴 것들이 꿈틀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주인은 실종되었다. 과거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폐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모두 죽어나온 사건이 있었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낮에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 가보았더니 4명의 아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 있었고 한 명은 거품을 물다시피 허둥대며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아이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그날따라 노는 게 지루했던 터라 평소 마을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가지 말라던 폐가에 나름 담력을 실험해보고자 몰래 들어갔다. 그런데 귀신은커녕 있는 거라곤 썩어빠진 가구와 찢어진 거미줄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실망하였지만 곧 그 집을 탐색하는 것에 푹 빠져 한참을 집 뒤지기에 힘을 쏟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도중 한 아이가 낡은 타로카드 뭉치와 설명서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들은 흥미를 느껴 둘러앉아 설명서에 따라 타로카드를 섞기도 하고 흐트려 놓기도 하며 놀았다. 그때 갑자기 한 아이가 잔뜩 겁을 집어먹은 표정으로 카드의 내용이 바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들 카드를 다시 확인하여 보아도 타로카드는 달라진 점이 없었다고 한다. 단지 카드의 그림이 유령이나 죽음 같은 음울한 주제로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이쯤 말했을 때 아이는 피를 토해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잠시 후 어른들이 찾은 타로카드에는 모든 카드의 양면이 일반 카드의 뒷면처럼, 즉 그림 같은 건 애초에 그려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한 회사원이 술에 취한 채 피곤하여 양치질을 하고 자려고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디에선가 피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회사원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사람은 잇몸이 약해 평소에도 피가 잘 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곧 그 사람은 쓰러졌다. 칫솔이라 생각하며 손에 잡고 있었던 것은 날이 아주 잘 선 면도칼이었다. 시내의 한 아파트에 사는 K는 매일 밤 위층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망치질 소리에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K가 이 아파트로 이사온 지는 1년. 주변 시세보다 약간 싼 가격에 바로 입주할 수 있어 2번 생각하지 않고 들어왔지만 저 망치질 소리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매번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오늘은 정말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K는 위층에 올라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집 문을 열어젖혔다. 윗집은 벽이, 바닥이,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못으로 뒤덮여 있었다. 일본의 한 고미술 감정사는 인생에 한 번 감으로 땅에 묻혀있던 고미술품이나 도자기 등을 발견한 적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한 번의 성공으로 전국의 기대를 받자 자신이 예전에 찾아두었던 고미술품들을 여기저기 숨겨두고는 TV 등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찾은 듯이 연기를 하였다. 하지만 며칠 후 사기행각이 발각되어 감정사는 옥살이를 하게 되고 다른 곳에 숨겨둔 고미술품들은 아직도 숨겨진 곳에 숨겨져 있다고.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사용자의 수명을 보는 어플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 어플은 약 4,000명 정도가 다운받아갔고 실행했을 때 모두 2066년 1월 22일이라는 날짜만 보여졌고 그 외에 다른 기능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어플이 앱스토어에 등록된 다음날 애플사에서 강제 삭제했다고 한다. 어떤 남자가 음식점에서 스파게티를 먹다가 입안에서 새 조각이 나왔다. 꽤나 큰 조각이었다. 면도칼 하나 정도일까. 게다가 날카로워서 자칫하면 베일 수도 있었다. 그는 음식점에서 돈을 환불받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쓰러졌다. 구급차가 와서 그는 병원에 실려갔고 진단 결과는 급격한 혈중철분 저하로 인한 빈혈. 산세베리아를 아주 많이 키우던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하루에 3-4갑을 피워대는 골초였지만 이상하게도 기침 한 번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남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오열하다가 끝내 죽고 말았는데 그 시체를 해부해보니 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뿌리까지 썩어버린 산세베리아가 가득했었다. 인간이 살기 위해 마시는 물은 산세베리아에게 너무 많은 양이었다. 지구상에는 마치 게임처럼 일명 버그가 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동을 해서 만약 버그의 실행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주의 대수축이 강행될 수도. 고대의 주술 중 라마도 오포닉스에 관한 주술이 있다. 세계를 멸망시킬 자가 약 2050년 내외로 탄생할 때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라마도 오포닉스들이 한 곳에 모인다면 그 탄생을 막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라마도 오포닉스들은 죽게 된다. 그러나 라마도 오포닉스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없다.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약효가 있는 독버섯과 약효가 없는 독버섯을 구분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구분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맛을 본다면 위험하고 후각이나 눈 촉감만으로 약효가 있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 남극 러시아의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 한 화학자가 담배를 피러 나간 도중에 쇠조각을 등에 진 사람들을 보았다. 남극은 예로부터 나치의 마지막 비밀기지가 있는 곳으로 불리고 소문에 따르면 슈퍼 군인을 만들기 위한 끔찍한 생체 실험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그날 러시아 과학자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1920년 유령 탐지기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에디슨의 논문에는 과학자들의 반론이 실렸고 엉터리 과학자 취급을 받게 된 그는 결국 학계를 떠나 조용히 실험을 진행했다. 몇 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기계를 완성하고 흉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실험을 했다. 실제로 그는 1923년 자신이 만든 기계로 귀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1931년 10월 18일 노환으로 눈을 감은 에디슨은 가족들에게 유령이 있다면 자신이 증명하겠다고 했다. 무심코 시계를 보던 가족들은 모든 시계가 같은 시간에 멈춘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그의 장례식 직후 시청의 공무원이라 소개한 사람들이 유가족을 찾아와 유령 탐지기를 가져갔다. 지금도 에디슨의 모든 발명품들은 박물관에 있지만 마지막 작품인 유령 탐지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90년대 초 일본에선 작은 크기의 종이 위에 자신의 나쁜 습관을 빨간 글씨로 적은 후에 12시 정각에 태우거나 땅속에 묻으면 그러한 습관 혹은 나쁜 기억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소문이 유행했었다. 그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자 땅속에서 빨간 글씨로 적힌 종이를 발견하는 일도 많아졌는데 다음 해에 일어난 한 사건에 의해 그 미신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렸다. 일본의 A현의 공터에서 빨간 글씨로 한 남자의 이름을 적은 A4 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기 때문 그 양은 상당해서 액수로 따지면 80만 엔이 넘는 양이었다고 한다. 이 일은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되어 뉴스와 신문을 통해 꽤나 시끄러웠다. 1800년대 프랑스 남부지방에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는 남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그 바이올린을 건드리다 살짝 망가뜨려버리게 된다. 그 남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기묘하게도 바이올린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날 마을 사람 대부분이 시체로 발견된다. 놀랍게도 전부 고막이 터져 있었다. 공통점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그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생존해 있던 마을 사람들이 남자를 기억해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남자를 전혀 기억해낼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행글라이더 형식의 전투기 겸용 수송기가 있었다. 이것을 비차라고 부르는데 산불이 났을 경우엔 바닷가에서
위해서 물을 가져와 상부를 꺾고 인지네란 된 폭격기 기능도 했었다. 하지만 무슨 원리로 날았는지 어떤 모양인지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설계도는 아직도 찾을 수가 없고, 그나마 있던 것은 인지네란의 어떤 전투 때 피격되어 파괴되었다. 러시아의 퓨르트 대제는 유령에게도 세금을 거둔 적이 있는데, 이 유령이 세금 대신 내겠다는 것으로 화려한 보석이 있는 목걸이를 표트르 대제에게 주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다. 물을 조심하라였는데 표트르 대제는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였고, 그 후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 생긴 병으로 자신이 죽고 말았다. 미국에 수학을 잘하는 모범생이 있었다. 근데 그 모범생은 자신의 큰 머리가 컴플렉스였다.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 뇌를 찍은 결과 의사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 모범생의 머리 안엔 뇌 조직이 아주 조금 있었고 위의 부분은 모두 뇌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36년 동안 실종된 비행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생생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놀라운 것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모두 살아있었고, 취재기자가 비행기 밖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어디에 있다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승객들과 승무원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만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이곳의 철도 건널목에서는 1920년경 어린 학생을 태운 스쿨버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기차와 부딪혀 아이들과 운전기사 모두 현장에서 즉사한 사고가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건널목에서 시동이 꺼져 운전자가 위험해지면 아이들이 나타나 차를 밀어 사고를 막아준다고 한다. 이때 차 뒤에는 차를 미는 아이들의 손자국이 찍힌다고 한다. 갑자기 찾던 물건이 사라지거나 몇 년 동안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찾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지구의 소형 블랙홀이다. 우주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블랙홀은 지구에서도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지구 안에서 작게 일어난다. 그 작은 블랙홀은 사람이나 빛을 빨아들일 정도로 강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핸드폰, mp3나 학용품 정도는 빨아들일 수 있다. 1967년 미국의 어느 시골에는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문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호기심에 그 문에 들어가 버렸다. 마을 주민들은 그 아이를 찾아 나섰고 경찰에 수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그 일을 그냥 넘겨버렸다. 하지만 1968년 유럽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심하게 부패된 아이의 뼈가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이나 책이 누군가에게 읽히길 원해서 책장에 몰래 끼워놓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들은 책을 정리하고 총계를 낼 때 일괄적으로 정리되는데 1952년부터 아무 내용이 없이 모든 페이지가 새까맣고 표지조차 없이 그냥 끈으로 묶여있는 책이 꼭 한 권씩 나온다고 한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런 것을 넣어두는 것일까? 문자나 기호 같은 것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드는 데에는 그 문자나 기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져 있고 알려져 있느냐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특히 한 나라의 영토안에서 그 나라의 문자가 지니는 영적인 힘은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그 문자가 셀 수 없이 많이 밀집된 곳이 모든 집에 꼭 하나씩 있다. 그곳은 책장이다. 모든 인간은 고대에선 현대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능력자였다. 적어도 18세기까지는 모두 초능력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 초능력자가 없는 이유는 18세기에 어떤 돌연변이가 탄생하였다.
이 돌연변이는 당시로서는 장애자와 같은 격인데 남들은 모두 할 수 있는 초능력을 쓸 수 없었다. 이 돌연변이는 남들과 최대한 똑같이 하기 위해 공부를 거듭하여 마침내 최초의 기계를 만들었다. 세계의 모든 이는 이 돌연변이가 만든 기계를 감탄하고 편안해서 모두 그 기계를 이용하고 쓰지 않는 능력이 서서히 퇴화되며 현대에 이르러 마침내 사라졌다. 300년 만에 DNA에 새겨진 능력이 어떻게 사라질 거냐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묻지만 이 설을 주장한 생물학자는 기타를 치다가 안 치면 굳은 살이 사라지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과거엔 평범했던 초능력자들이 돌연변이 취급을 당한다. 어떤 이는 DNA에 저장되어 잊혀진 초능력들이 위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인식해 다시 발현되는 것이라고. 18세기 최초의 돌연변이의 이름은 제임스 왓다. 1980년대 프랑스. 한 남자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창문에서 떨어진 책에 맞아 병원에 입원되었다. 몇 시간 동안 기절해 있던 남자는 깨어나자마자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바로 살아생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타국의 생활과 지형에 대해 너무나 유창하게 얘기해내는 것이었다. 며칠 후 남자의 외상이 완벽하게 치료되고 나자 그러한 증상은 사라져 버렸는데 실로 놀랍게도 남자가 머리에 맞았던 책은 베트남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수록되어 있던 책이었다. 프랑스 남부의 한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길을 잃은 동물들의 숲이라고 불리우는 숲이 있는데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버리고 가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어린아이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숲으로 들어갔던 아이들은 돌아온 후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개와 고양이를 뒤섞어 놓은 듯한 괴물을 보았다는 얘기를 해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중국의 한 마을에 자신이 전생의 화성인이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욕하며 그가 근처에 나타나면 모두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지만 언젠가는 화성의 가족들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와 자신을 데려갈 거라고 굳게 믿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유쾌하게 웃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며칠, 몇 주일이 지나도 보이지 않자 그의 집에 찾아간 마을 사람들은 목을 메고 자살한 할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의 발밑에는 가족들이 모두 죽어버렸다. 화성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라고 적힌 메모만이 뒹굴고 있었다. 누구나 낙서를 하다가 부모님께 혼이 나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과서나 담벼락, 책상 위에까지 자신의 예술성의 표출이라는 명목하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서라는 것은 사실 미신에 가까운 것으로 꽤나 위험한 짓이다. 낙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려진 그림 위에 자신의 의지를 덧입혀 더럽히는 것을 말한다. 예부터 훌륭한 책이나 소중한 물건에 낙서는 금기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금기시되었던 것이 바로 달력이었다. 낙서를 함으로써 해당 날짜를 지워버리면 스스로 그날을 지워버린 것이 되어 자기 자신까지 그날에 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믿었던 것이다. (90년대) 말 겨울 일본의 한 남자가 기찻길의 옆을 걸어가던 중 상반신만 있는 사람의 형상이 길 위를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깨어난 후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더욱 깜짝 놀랐다. 사실 그 형상은 유령이 아니라 자살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들었던 사람으로 기차에 부딪혀 상반신만 남았으나 급격한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 출혈이 멎었고 그로 인해 몇 분간 고통이 신음하며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 외국의 한 유명 관광지에는 이른바 끝없는 계단이라 불리는 관광 명소가 있었다고 한다.
고대 건물의 흔적 중 하나로 보이는 이 계단은 말 그대로 끝없이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그 끝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퍼져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위험과 보존성의 목적으로 계단으로 가는 길을 차단했다. 그러나 어떻게 들어왔는진 몰라도 젊은 스페인 청년이 그 계단을 올라간 사례가 발생했다. 하늘을 향해 끝없이 올라가던 그는 도중에 중심을 잃어 떨어졌고 어디에서도 그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생긴 뒤 끝없는 계단은 통째로 사라졌으며 사람들 중 어느 하나도 그 계단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리고 6년 뒤 스페인 혈통으로 보이는 70대 노인이 나타나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 정신병원에 보내 그는 말년까지 계단과 외계인 이야기만 하다 죽었다고 한다. 1954년 일본에서 한 중학생 소녀가 실종된 일이 있었다. 가족과 지인들 모두가 애를 써 그녀를 몇 년이나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녀도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은 미해결로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소녀는 사실 실종된 지 한 달 후 집에 돌아와 똑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아예 없다고 판단. 그렇게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오늘날까지 그녀는 어딘가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속에서 생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진수성찬을 보았다. 평소 먹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주저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미각이 자신에게 주는 황홀함에 빠질 무렵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뜬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의 열 손가락은 하나도 남김없이 무언가에 씹힌 듯 너덜너덜하게 끊어져 있었고 입 안에서는 비릿한 철분향이 느껴졌다고 한다. 1998년에 리처드 레스너 박사팀이 진행한 실험인 브레인 네트워킹 프로젝트. 이는 두뇌 전자 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인터넷 문화의 혁명이 될 수 있었던 물건이었다. 14번째 전송 실험에서 한 남성 실험자가 프로젝트 도중에 기계 오류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순식간에 실험자는 코마 상태에 빠지고 접속 폭주가 일어났다. 박사는 이 접속 폭주가 정상 상태였다면 의식의 적은 부분만이 접속이 일어났어야 할 상태에서 의식 전체가 네트워크로 이동하였다고 결론짓고 실험은 그 위험성 때문에 중단되었다. 실험자의 의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인터넷 공간에 홀로 방황하는 유령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1976년 어떤 비밀 단체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개발에 성공한다. 극도로 높은 치사율, 빠른 전염, 잠복기도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수명이 극도로 짧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만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들은 곧 실험에 돌입했고 실패했다. 수명이 너무도 짧아서 전염되는 수가 너무 적었던 것이다. 그들은 절치부심해서 근 20년 만에 약점을 바꾸게 된다. 이 병은 지금 아프리카의 인구수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인들에게 계속 전염되고 있지만 치사율이 높고 빠르기 때문에 다른 대륙으로 옮겨갈 확률은 적다고 한다. 지금도 아프리카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에볼라이다. 옛날 E.T.가 극장에 나오기 직전 백악관에서
먼저 영상을 보던 대통령은 스필버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여기 3명밖에 없죠. 러시아의 비밀리에 수행된 우주 비행사들의 임무는 반중력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러시아 당국은 우주 비행사들에게 정체불명의 약들과 실험을 강행했고, 어느 날 한 명이 공중에서 우주처럼 떠다니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프리카의 한 숲에는 순수한 금과 갖가지 보석들로 만들어진 작은 집이 있었다고 한다. 이 집은 신이 인간들을 돌보기 위해 지구에 내려왔을 때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을 최초로 발견한 유럽인들이 그 금과 보석들에 욕심내어 주변 원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수고 녹여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집을 녹이려 부순 순간 굉장한 빛이 뿜어졌었다고. 현대의 사람들의 삶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발전기가 아닌 자연에서 전기를 얻어 콘센트나 건전지가 필요 없는 자체적인 동력이 가능한 스탠드라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이 스탠드를 처음 작동시키는 순간 과학자는 감전사를 하게 되었고, 그 물건은 타버린 채 발견되었다. 그러나 후에 스탠드를 조사한 결과 전기를 낼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고.